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마무님이 만드신 동부왕국 로티시 솔로 클리어 영상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로티시 영상 7개 올렸었는데요. 이때까지 올린 영상들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도 제가 플레이한 게 아니고요. 솔로 클리어 영상을 받아서 올리고 있어요. 이제 귀한 솔로 클리어 영상을 받아서 올리고 있는데 이제 뭔가 아쉬워가지고 자막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도움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동부왕국은 로티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름의 뒤에 한자로 아래 하자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난이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동부왕국 대륙에서 아래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왕국 위쪽이 만약에 차후에 맵으로 제작된다면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부왕국 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맵을 보시면은 정확히 대륙의 아랫부분을 이제 조금 아래 위로 눌러가지고 맵으로 만들었죠. 저도 맵을 만들 때 지형과 어떤 지역의 위치 같은 거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인데 좀 아마 자료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고구마무님이 한조 재건이나 한조의 변, 뭐 한조 재건 위, 디아블로 같은 거 여러 가지 로티시 CPU 맵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하나같이 다 재밌습니다. 로티시 맵이 좀 풀이 적어가지고 이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아마 안 해보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임진왜란이나 알라바스타 같은 좀 입문용 맵으로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 맵들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영상 보시죠. 시작하면은 특이하게 얼라랑 호드로 나뉘어서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얼라는 대공 유닛, 호드는 근접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얼라 골라야겠죠. 솔플이라 그런지 영웅 3마리 받았고요. 초반에 좀 바쁩니다. 시작하자마자 단축키 지정하고 영웅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비터를 필요한 곳에 위치시키고 사이언스 배슬, 시야 유닛이죠. 전방으로 보내고 여러 잡다한 유닛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옵저버, 정군 이동 위치 지정하는 거예요. 옵저버는 돌망루 요새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아비터 더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주는데 초반에 디파일러 수급이 가장 중요해서 11시부터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디파일러 없이도 밀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디파일러가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특히 솔로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제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이제 추가로 디파일러를 얻을 수 있냐 없냐는 맵마다 다릅니다. 이 맵의 경우는 추가 디파일러를 얻을 수 있어요. 11시에 벌처, 그리고 9시에 배틀크루저, 6시에 다크템플러, 2시에 가디언에 추가 디파일러가 있습니다. 거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먼저 가서 미는 건 아니고 가까운 디파일러 자리를 우선적으로 일단은 확보를 해줍니다. 지금 벌처 위치도 다크 수험을 이용해서 밀어주시는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수험을 치게 되면 원거리 유닛들이 프리딜을 하니까 아무래도 미는 속도가 다르죠. 없이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솔프를 하시려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밀었고요. 밀고 남은 자리 보시면은 광물이 있는데 부수면은 디파일러를 줍니다. 다음은 아마 추가적으로 디파일러 자리나 다크수험 필요 없이 밀 수 있는 땅 위주로 밀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땅에서는 적이 출현하기 때문에 빠르게 밀어주면 좋아요. 여기 죽음의 폐광도 디파일러 필요 없는 자리죠. 다크수험 쳐도 중립동물 도망가기 때문에 일단 리콜 컨트롤로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맵마다 달라요. 어떤 맵에서는 땅을 밀면은 내부적으로 카운터가 작용을 해서 적이 갑자기 더 강해진다거나 이런 맵도 많거든요. 정확히 아시고 미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한조 재건 리마스터, 이것도 특정 땅을 밀면 내부적으로 카운터가 늘어나서 적병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한조의 변 리버스도 누가 먼저 무엇을 미냐에 따라서 중앙군의 공격 경로가 달라지죠. 특히 반지의 제왕 선세력, 악세력 해보면은 특정 적기지를 밀면은 적이 굉장히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좀 조심히 미시는 게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또 재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로티시 제작을 할 때에는 채택하지는 않는 게 아무래도 암기 요소다 보니까 뉴비의 문턱을 높일 수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사람이 적은데 좀 유입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맵에는 일단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맵이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은 까마귀 언덕을 밀어주셨는데 저기는 이제 밀면은 유물이라고 해서 턴 추가금을 주는 유닛을 받습니다. 네, 빨리 밀어주시면은 턴 추가금을 계속 받으니까 좋겠죠. 거의 모든 로티씨가 업글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풀업을 찍으면 공격력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됩니다. 보통은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업글 하는 것만으로 영웅 효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밀어주고, 방금 같은 경우는 다크아칸을 유물로 주는데 마법 유닛이니까 이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버전이 0.7인데 0.6에 비해서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막힌 곳이 많아서 공략 순서라든지 공략 방법이라든지 좀 일률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형을 바꾸면서 플레이 편의성이 좀 개선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뭐 쉬워진 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유물 자리입니다. 티탄 유물인데 커세어가 나오고요. 턴 추가금이 들어옵니다. 추가금 얻으면은 업그레이드가 빨라지니까 클리어 속도도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유물을 얻기 위해서 자원을 파괴해줍니다. 이걸 부수면은 커세어가 나오는데 커세어도 마법 유닛이니까 나중에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이 로트라는 게 마법 유닛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활용하냐가 관건입니다. 적기지가 나에게 주어진 문제라면은 내가 가진 여러 도구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는 일종의 퍼즐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오크 주든지 밀어주시네요. 현 위치에 가까우면서 다크 수험을 쓰지 않고 쉽게 밀 수 있는 자리라서 효율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빨리 밀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떤 수소로 미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플레이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오크 쪽이 물량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노란색이 업글이 좋으니까 먼저 미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라색의 살더미 지역이 물량이 또 많다고 하셨네요. 저는 솔풀 도전을 안 해봤지만 도전하실 분이 계시면 팁 참고해서 루트를 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11시 위치에 아비터를 미리 배치를 하셨거든요. 저 아비터가 처음에 11시를 밀 때 사용한 바로 그 아비터예요. 저걸 저기 배치하시고 중간부터 다른 아비터를 쓰시더라고요. 손이 워낙 빠르셔가지고 놓치실 수 있는데 지금 쓰려고 미리 배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11시 배틀 밀어주는데 저기 가스 보이시나요? 여기도 티탄 유물 자리라서 턴 미네랄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8분 대랑 초반인데 턴 미네랄 때문에 비교적 앞순서에 미시는 것 같아요. 부서졌고 역시 잡병을 이용해서 자원을 부숴줍니다. 지금 조합이 히드라, 드라군, 골리앗이라 대형 유닛들을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죠. 특히 공중 유닛은 뮤탈 제외하면 대부분 대형이죠. 근데 이 맵에 적 영웅 중에 뮤탈은 없기 때문에 대공 수험 조합이 아주 깡패입니다. 로티시에서 수험 원거리 조합이 많이 좋죠.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공중 유닛을 잡으려면은 대공 유닛이나 아니면 아군 공중 유닛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공중 유닛은 수험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계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로트의 꽃은 좀 대공 유닛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이런 점들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9시 배틀에서는 디파일러 얻을 수가 있고요. 역시 배틀 크루저라서 대공 유닛으로 어려움 없이 밀 수가 있네요. 역시 병력 옮겨서 자원 파괴해줘야겠죠. 저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대 때리면은 체력이 0.5가 답니다. 그래서 저 자원이 체력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혼자서 때리면 160대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자원을 부수기 힘드니까 다수의 유닛들로 자원을 부숴줍니다. 로티시 맵을 제작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대공 유닛들의 탱킹이 약하냐, 왜 잘 죽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 이 대공 영웅이라는 게 마법 유닛들만 있으면 무조건 다른 포지션의 효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로티시 맵을 제작할 때 사실 이 대공 유닛들의 딜을 강하게 줘서는 안 되고 탱킹도 강하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포지션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딜을 안 주면은 적이 안 죽으니까 맵이 쉽게 루즈해지죠. 이 밸런싱이 제작에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바톨 다크수험 없이 밀 수 있는 곳 밀어주셨네요. 아까 오크 주든지 잡고 남은 아비터로 다크템플러 6시 공략해주네요. 여기도 디파일러 자리입니다. 근거리이고 체력이 많은 경우라서 환상을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마엘까지 쓰시는데 저도 스스로 좀 숙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법 2개를 쓰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남이 하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버전 0.7로 넘어오면서
지형이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원래 아래쪽에 이렇게 커다란 통로가 없었는데 생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잡기가 더 까다로웠어. 거기다가 뭐 공중유지를 받았다 이러면은 잡는데 되게 한세월이었고. 다음은 줄그룹으로 가시네요. 여기 러커가 있는데 꽤 어렵습니다. 러커랑 퀸이 같이 있고, 러커 자체가 수험도 안 통하고 딜도 센데다가 이 딜이 범위딜이죠. 그래서 한조 재건 리마스터에서 하우연도 그렇지만은 꽤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한조 재건에서는 공중 탱커 뮤탈이죠. 뮤탈이랑 배틀이 있으면은 우측에서 타워링 한 후에 자동 사냥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날먹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저는 날먹보다는 추론이나 경험에 의한 문제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탱커와 딜러 조합으로 컨트롤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역이 맵 내에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제 맵에 날먹 방법을 들고 오면은 칭찬을 하는 편이고, 어지간하면 따로 거기에 대한 패치를 하지 않습니다. 마린이 추가로 나왔는데 몸이 약하고 공업도 안 돼 있어가지고 옆으로 좀 빼둔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럴커한테 그냥 끔살 당할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다크수험 치고 그 안에서 러커를 때리면서 외부로 러커의 공격을 막을 것 같네요. 역시 마법을 2개 써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보기에 쉬우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 신중하게 마법을 써주고, 보면은 탱크가 꽤 많아서 그런지 다크수험 안에 있어도 꽤 아픕니다. 리콜로 체력 낮은 영웅을 하나씩 빼주면서 진행을 하시네요. 딜이 살짝 모자라서 1수험 안에 안됩니다. 네, 이거 플레이 하신 분 말씀으로는 영웅이 6개 이상이어야 1수험 안에 든다고 하시네요. 네, 솔플 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질그룹을 좀 뒤로 미루거나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시 돌입을 하고, 거의 컨트롤 하시는 게 2명이 하는 수준이에요. 깔끔하죠. 러커가 하카르고 퀸이 진도인데 와우 설정상 둘은 같은 편은 아닙니다. 서로 적이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퀸은 금방 잡히네요. 이제 웹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유지 시간이 애매하게 17초라는 겁니다. 이 17초를 셀 때는 대충 저기 상태창 위에 시계가 있는데 저거 기준으로 17초 세시면 돼요. 12시에 카운터 타이머 저거 기준으로 세시면 안됩니다. 저거랑 이제 실제 게임 시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단에 보라색을 클리어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녹색만 6시 아군 지역으로 공격을 와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로티시가 하단에 시계 보시면은 22분부터 그 정도부터 적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아군이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맵 따라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22분 정도를 기점으로 적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적기지를 밀고 특정 색상을 배제시킬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주황색 기지를 부숴주네요. 좌측에 탱크 있고 우측에 여자 고스트 있습니다. 적 영웅일 때 원거리 지상 유닛이 로티시에서 제일 밥이라고 볼 수 있죠. 빠르게 밀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노출된 지역의 경우에는 공성 포지션의 영웅이 날먹하기 딱 좋은 장소거든요. 탱크라든가 가디언, 캐리어 같이 긴 사거리를 가졌지만은 DPS는 좀 낮은 영웅, 이런 것들을 그냥 박아놓고 꾸준히 딜을 넣으면서 영웅을 잡는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 맵에는 그런 영웅이 없습니다. 근데 아쉽지는 않긴 해요.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공성계열 영웅이 빛을 잃고 있죠. 예전에는 로티시 장르에서 체력 채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때린다는 게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벌스 CPU 장르에서 체력을 오랜 시간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랑 싸우는 것도 아닌데 체력을 잃은 동안 전장에서 리타이어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클리어 타임만 늘어난 요소니까 그런 지점은 없애는 추세인 거죠. 공성계열 영웅들이 그런 측면에서 점차 빛을 잃고 의미가 사라지니까 채택되지 않는 로티시가 생겨났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캐리어는 멋지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보라색 끝내러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살더미 지역에서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부술 것 같습니다. 또 살더미 지역은 수험이 필요가 없어요.
방금 주황색 지역 넘어오면서 수험을 2번을 썼기 때문에 수험을 쓰지 않는 지역부터 밀겠죠. 살더미를 밀고 나면은 아마 하단의 가디언이 디파일러 자리니까 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더미 같이 부수기 쉬운 지역도 로티시 전체적인 설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의 문제인 거죠. 로티시 할 때 초반에 영웅수가 적고 업그레이드가 낮기 때문에 쉽게 적을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이 안 좋아가지고 좋지 못한 영웅을 받으면 초반에 좀 무기력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그걸 좀 완화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가디언 먼저 처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구렁텅이가 영웅도 없고 가까워서 빠르게 밀고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보시면은 아비터 던지기로 바로 딜이 가능한 위치에 내리고 그와 동시에 수험을 펼쳐줬는데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꽤 어렵죠. 아비터가 죽은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보통은 아비터가 아까우니까 아비터 던지기를 잘 안 쓰거든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걸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굳이 따지면은 돈이 남는 상황에서 아비터를 던지는 게 효율이라면은 던지는 게 맞겠죠. 이분 플레이 보시면 잘하기도 하시지만은 플레이에 편견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효율이 좋고 빠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힐을 진짜 안 썼거든요. 그냥 리콜해서 채우고 다시 들어가면 거의 3초도 안 걸리는데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플레이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고 그게 효율이면 그냥 씁니다. 어차피 게임 끝날 때 남는 돈 들고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시 지나가면서 타우리산 배틀 처리해주고요. 배틀인데 체력도 크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금방 잡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제 보시면은 거의 22분이 되었잖아요. 이게 턴으로 치면은 딱 10턴 정도 됩니다. 대충 10턴 정도부터 적 병종이 강한 게 나와요. 슬슬 아군 지역이 밀리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티시 맵이 솔플이 가능한가 안 하는가 가르는데 중요한 게 혼자 시작했을 때 맵의 아군 지역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거든요. 맵상에 설치된 아군 타워가 꽤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아군 지역이 하나 함락당하긴 했는데 아직 지역이 많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로트를 하다 보면 아군 지역이 목전까지 밀릴 때도 있는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또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좀 근성의 문제죠. 근데 이것도 맵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제 가디언 밀어주시네요. 여기도 디파일러 자리죠. 여기 밀고 나면은 이제 대체로 좀 난이도 높은 자리만 남았네요. 이때까지는 이제 어려운 자리를 밀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법 하나 쓰거나 안 쓰는 자리까지는 누구나 다 무리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곳에 영웅 위치시키고 어떤 타이밍에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자리가 어떤 마법을 써야 되고 이런 자리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뉴비일지 숙련자일지 고인물일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막 그렇게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하는 말이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거 쉬운데 왜 저러지? 근데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밀리건 유즈맵이건 평균 APM은 100에서 130 정도예요. 저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잘하시는 분은 APM이 로트를 해도 180에서 200 정도예요. 보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피지컬이 안 되니까 머리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초갈이 좋은 예시일 수 있는데 2마리 영웅이 있는 케이스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다크템플러랑 스카웃 2마리 영웅이 있는데 그냥 다크템플러만 있어도 사실 까다롭죠. 이런 경우 방법은 2가지인데 한 마리만 끌어와서 잡거나 아니면 2마리 모두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무한 리콜샷으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수험으로 스카웃 무력화시키고 환상으로 닥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습니다. 다크템플러 먼저 잡아주네요. 어쨌든 타워가 많기 때문에 수험은 2번 펼쳐야 해서 옳은 판단인 것 같죠. 풀이법을 보고 나면은 좀 쉬워지는데 막상 처음 문제를 보았을 때 연구하지 않고 바로 풀이법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플레이 하시는 분이 지능이 좀 높지 않으신지 생각해봅니다. 이제 가끔 공방 하다 보면 아주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 보면 좀 감탄을 금치 못하거든요. 저는 그러질 못해가지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3번까지 써야 될 것 같네요. 역시 영웅 2개짜리 지역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어려운 지역만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노랑 지역은 리버 빼고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아무튼 노랑 지역 우선적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주황 지역은 그냥 아군 병력으로 버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노랑 먼저 밀고 그리고 초록 지역 그 다음 주황 지역 이렇게 순서로 밀어가실 것 같습니다. 근거리 유닛을 잡을 때 보통 환상을 많이 쓰죠.
환상을 많이 쓰는데 EUD가 아닌 클래식 맵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게 영웅이 아니면 보통 환상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도 일반 유닛인 다크템플러였다면 아마 환상을 치다가도 환상이 아닌 다른 아군 유닛을 구분해서 치려고 했을 거예요. 내부 인공지능이 달라서 그런 건데, 유닛에 보면 내부 인공지능 플래그가 있어요. 이 플래그 중에 가드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있는데, 이게 일반 유닛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환상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분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플래그가 해제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맵을 할 때는 주의를 하시고요. 제가 만든 맵은 EUD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니면은 환상이 다 동작을 합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기준으로 환상이 동작하는지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방금 아칸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쓰시고 있는데, 로트에서 아콘 자체가 원래 좀 좋지가 않거든요. 적 기지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큰 요소인 CG 탱크랑 성큰 같은 타워가 대형 유닛에 제대로 된 데미지를 먹이는 폭발형 무기 타입이고, 아콘이라고 하면 쉴드가 강한 쪽으로 밸런스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복 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탱키하지는 않아요. 다른 대공 유닛에 비해서는 1.5배에서 2배를 데미지를 받고, 또 자체 데미지가 높냐고 하면은 공격 속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영 별로죠. 그러면 또 다루기가 쉽냐 하면 유닛 자체가 이동 속도가 꽤 느린데, 느린 주제에 공중 유닛처럼 가속도와 제동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멈추지가 않으니까 수험을 뚫고 나가서 혼자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 파일럿 문제겠지만, 그리고 원하는 곳에 멈추지 않았을 때 가속도가 있다 보니까 출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한 위치로 되돌리는데 좀 텀이 있어요.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콘이 탱키하다는 인식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죽습니다. 그리고 아콘 자체 사거리까지 짧으니까 쓰기가 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디메리트에 걸맞는 밸런싱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동부왕국의 아칸은 좋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칸이 원거리 유닛이에요. 수험에서 근거리 유닛처럼 딜이 정확히 안 들어갑니다. 그럼 대공 유닛 라인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비슷한 대형 대공 유닛에 비해서 겨우 10% 많아요. 사거리는 근데 3분의 1 정도죠. 근데 체감 사거리는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왜냐면 아칸이 가다가 멈추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거리가 짧을수록 더 많은 타워를 맞을 확률이 높고 생존율은 낮아집니다. 이 아칸이 원래 어느 포지션에 넣기에도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얘는 원거리지만 팔이 짧아요. 그래서 대공 라인이랑 같이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원거리니까 근접 애들이랑도 같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운영 측면에서 대공 근접 포지션이 아니고, 공성은 당연히 아니고, 에어도 아니고, 지원 계열도 아니죠. 그러면 남는 게 당연히 탱킹 계열밖에 없어요. 보통 로트에서 탱커라고 하면은 다 울트라를 제외하면은 회복을 이용한 유틸탱인데, 울트라도 한조 재건 위 버전 보시면 허저 나오죠. 허저급이 아니면은 다 로트에서는 이제 퓨어 탱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근접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유틸탱들은 부분적으로 난이도 높은 기지에서, 적 기지에서 타워 딜을 부분적으로 씹어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파벳, 벌처, 뮤탈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아칸이 해당 포지션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려면 실드량을 최소 타워 공격력의 2배 정도는 책정을 해줘야 돼요. 체력을 좀 낮추더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 딜러로도 쓰기 힘든 약간 처참한 성능이랑 포지셔닝이 되어버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왕국이 그런 방향으로 패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좋은 영웅이랑 안 좋은 영웅의 편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랜덤성이 또 도파민을 나오게 하잖아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동부왕국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얼라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얼라에서 나오면은 대공이랑 조합해서 어떻게 잘 써보면 되는 부분이고, 포드에서 나오면은 포드가 공중을 잘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칸으로 잡으면 되는 부분이죠. 저는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포지션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제 편견이 될 수 있어요. 편견이 다양한 로트가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다양한 로트가 나오지 않으면 발전도 없는 거 아닐까요? 고구마무님 보시면은 맵도 많이 내시고, 맵마다 타워랑 영웅 밸런싱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고, 로티시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저 같은 사람이 그의 영감을 받고 이미 다양한 시도의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맵을 제작할 때 좋은 레퍼런스가 돼주는 거죠. 그렇지만 아칸은 상향해야 됩니다.
악한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방금 리버를 밀었잖아요. 환상을 써서 잡았는데 영웅 리버인지 일반 리버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법은 스캐럽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스캐럽 개수가 10개면은 영웅이겠죠. 5개면 당연히 일반 유닛이겠죠. 일반 유닛이면은 환상이 제대로 안 먹습니다. 노랑 다 밀고 발키리 밀어주고 있는데 저런 대공 공중 유닛을 지상 유닛으로 치면 도망가죠. 그래서 그만큼 딜로스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환상을 써서 발키리가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기 밀고 이제 아래에 어둠의 문 밀어주면은 초록은 끝이죠. 6시 아군 지역이 아직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밀리는 속도도 다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중앙 병력도 아군 병사로 잘 막아지죠.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동부왕국은 특이하게 5시에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걸로 전군 이동이나 아비터 구입, 전체 회복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게이트웨이에서 뭔가 뽑는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초반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고 솔클 영상을 뭐 뉴비가 보진 않겠죠. 그냥 그런 뉴비가 있다면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진짜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둠의 문이 체력이 46만 정도 됩니다. 영웅을 한 2-3개 들고 오면 수험 하나만에 절대 안 끝나니까 좀 영웅이 쌓여있을 때 공략하는 게 좋고요. 주변에 탱크가 많은 편이니까 잡을 때 힐을 아끼지 않고 써주면 좋습니다. 어둠의 문이 이게 영웅은 없지만은 자체 체력이 좀 굉장히 높고 주변에 타워가 많아서 만만한 일수험 지역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또 이런 방식의 기지가 힘으로 밀지 않고 여러 공략 방법을 연구해서 미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요. 만약에 제가 이런 기지를 구상한다고 하면 어디 한 군데 정도는 날목 포인트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상 이쯤 왔으면 거의 깼다고 봐야겠죠. 6시가 거의 밀렸는데 9시랑 11시, 2시 지역이 다 멀쩡하죠. 스톰윈드가 밀리진 않겠지만 밀린다고 해도 아이언 포지까지 밀리는데 한참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언 포지가 동부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예전에 한창 게임상의 축적을 가지고 와우 세계관은 지구의 17분의 1이다, 아서스는 도봉구의 왕이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아이언 포지의 높이가 1700m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리산, 한라산보다 낮은 거죠. 그 정도면 뭐 꼭대기에 도시를 지을 수도 있지 않나. 리버는 항상 수험에 추가로 마법을 하나 더 써줘야 하죠. 아까 전에 노란색 지역에도 리버가 있었는데 그 리버는 환상을 썼고 이번에는 웹을 쓰는 걸 보아하니까 이 리버는 일반 유닛인 리버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환상이 우선 타겟이 안 되죠. 그래서 웹을 써주는 것 같아요. 동부왕국 특징이 병사 중에 굉장히 강한 녀석이 있어요. 가디언이랑 드라군인데 서리고룡이랑 지옥 불정령이거든요. 아군 영웅이 보면 체력이 만에서 2만 정도 되는데 얘들은 체력이 몇만씩 돼서 나와서 탱킹하기 시작하면 라인이 쭉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밀어야 됩니다. 이거는 남만전이라고 맹획전인가? 또 고구마무님이 만드신 맵이 있어요. 그 맵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맵이 좀 그런 걸 채택하는 것 같아요. 부장급 유닛이 계속 진격을 하는 거죠. 저도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은 없네요. 이번에도 아까 발키리처럼 공중 대공 유닛이죠. 이런 경우 때리면은 도망가니까 환상 같은 추가 마법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생체 유닛이니까 마일스트롬 걸어주시네요. 이것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죠. 마일스트롬의 지속시간은 7초거든요. 마찬가지로 상태창 위에 타이머 잘 보면서 7초 세워서 계속 걸어줍니다. 이제 아칸이랑 캐리어 남았는데 캐리어 먼저 잡는 게 맞습니다. 서로 위치가 가까워서 탱크가 서로의 지역을 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것부터 잡는 게 좋아요. 캐리어는 특징이 환상을 쓰면 안에 인터셉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안 하겠죠? 공격을 안 하니까 공격 대상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워나 적 영웅이 환상을 우선적으로 안 때려요. 그래서 수험으로 잡고 적 탱크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웹을 좀 써주거나 수험 안에서 힐을 좀 하거나 하면 좋겠죠.
여기 아까 지나가면서 티그리산 배틀 잡은 곳이고요. 보시면은 아칸, 마린, 히드라 순서로 배치해서 돌입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돌입 순서를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실력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칸이 사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당연히 앞에 서고, 마린이 체력이 적지만 소형이니까 댐감이 되죠. 그래서 탱킹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히드라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돌입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칸이 남았는데, 아칸의 경우는 원거리 유닛이지만 스플 때문에 수험 안에서 맞아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보통 당겨가지고 환상을 하거나 아니면 웹을 쳐서 잡습니다. 아칸이 적 영웅일 때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궁금한데, 일단 주변 타워를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탱크를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보니까 환상을 미리 준비를 해두셨네요. 환상을 써서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아군 판달에는 영웅 아칸이란 말이죠. 그럼 적 영웅인 아칸은 일반 아칸이에요. 그러면 환상이 우선순위가 낮아서 실제 아군 유닛을 때릴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돌입을 하는데 일반 유닛을 공격시켜서 아칸을 앞쪽으로 당긴 모습이에요. 아칸을 당겨가지고 이아템으로 환상을 4마리 만들었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은 환상을 때리다가도 주변의 아군 실제 유닛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칸이 막 움직이죠?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서 그냥 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쩌는 고인물의 동부왕국 솔로 클리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로티씨를 하다 보면은 수준이 다르다, 뭐 천상계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이신 것 같아요. 순간순간 판단 능력이나 뭐 피지컬 뭐 이런 것들이 다 훌륭했던 것 같아요. 플레이 하신 분 말씀으로는 너무 쉬워가지고 대충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서 공감은 잘 안 되긴 하네요. 로티씨 재미있는데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